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려나요? 두꺼봐 두꺼봐 혼집 줄게 새집 다오 라는 노랫말입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저 노래를 어릴 적 친구들과 모래놀이를 할 때면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저 노래를 왜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어른이 되어서 저 노래 가사를 생각했을 때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헌집을 주면서 두꺼비한테는 새집을 내놓으라니 너무 뻔뻔하잖아요? 친구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네가 너무 세상에 찌든 거다 라며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졌어도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는 한 달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7살이 된 아들아이,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터라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운하고 여유 있는 삶이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이혼을 안 했는지 지난 시간이 아쉬울 따름이에요. 저의 시댁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자면요. 시댁은 시모, 남편, 남편의 형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시모는 자기 장남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아니, 거의 추앙하다시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모의 장남 추앙은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드러났었네요. 아니, 너희 뭐 애라도 생겼냐?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시모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했네요. 그런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죠. 애가 생긴 것도 아니면 결혼을 뭐 그리 급하게 서둘러. 아직 너희 형도 상가 안 갔는데.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 남편은 시모의 그런 말에 반박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지냐고 말입니다. 맞지 않나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남이 결혼을 안 했으니 차남인 너는 아직 결혼하면 안 된다라뇨. 그래요. 100번 1000번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저는 저 말을 하면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모의 눈빛에 열이 받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겠다고 한 것 마냥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어머니, 아이가 생겨야지만 아주버님보다 먼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옛날 생각 같은데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안 따져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희 오빠보다 제가 먼저 결혼하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눈치가 없었습니다. 눈치 없는 게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 속도 잘 뒤집어 놓았죠. 여자친구가 내뱉은 말에 자기 엄마 속이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제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 엄마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 집은 우리 집 얘기가 있는 거지. 아유 엄마, 나랑 이 사람이 그 정도 생각 없을까 봐. 엄마한테 얘기하기 전에 형한테도 먼저 물어봤었어. 형도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결혼하라고 했고. 맞아요. 세상이 바뀌었네 어쩌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형이 아직 결혼 전인데 결혼을 하려 한다. 형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는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고요. 저희 친정 오빠한테도 제가 물어봤었어요. 저희 오빠는 여자친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친정오빠 역시 아주버님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서만 난리였던 거예요. 시모는 굳이 자기 큰아들 입으로 직접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저희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말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큰아들이 결혼을 못해서 처남은 결혼을 미루라고 했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아유,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의 증언으로 한 셈이죠. 그런데 시모의 장남 추앙은 저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날 제가 얼마나 문화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빠, 전을 왜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야? 아, 나 기름 냄새 때문에 체할 것 같아. 힘들지? 내가 콜라 갖다 줄게. 다른 친척들과는 연락을 안 하시는 건지 시댁에서 맞는 명절은 참 단출했습니다. 신랑 가족 사이에 저라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온 것뿐이었죠. 4명이 맞는 명절인데 붙여야 하는 전의 양은 10명은 거뜬히 먹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다른 음식도 많은데 왜 하필 전만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냐고 물었죠. 기름 냄새 때문에 정말 토할 것 같았거든요. 아, 형이 전을 좋아해. 그래서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는 나랑 엄마랑 이거 다 붙였었어.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시모의 사랑. 시모의 하늘인 장남이 전을 좋아한다는 이유였죠. 온갖 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파는 전 종류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몇 시간 동안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었죠. 하루 온종일 기름 냄새를 맡았는데도 식탁에 차려진 명절 음식을 보니 금세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음식은 다 차려놓고 도무지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빠, 왜 밥 안 먹어? 음식 다 식겠다. 자기 배고파? 엄마, 형 아직 멀었대? 너희 형 곧 온다니까 일단 식탁에 앉자. 아, 아주버님이 곧 온다고 했구나. 하고 자리에 앉았죠. 곧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린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록 아주버님의 얼굴은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저에게 제잘제잘 떠들어댔고 시모는 음식에 먼지라도 앉을까 덮개를 씌웠다 벗겼다 난리였죠. 오빠, 이 정도로 안 오시면 그냥 우리끼리 먼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 거 따로 덜어두면 되잖아. 가만히 식탁에 있는 것도 좀 쑤시고 배도 고프고 해서 남편한테만 살짝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집은 원래 형이 있어야 같이 수저들어.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라. 아니, 뭐 시어머니가 오시면 수저를 든다. 이런 거면 이해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 먼저 음식을 드신 다음에 아랫사람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아니고 장남이 안 왔다고 온 식구가 가만히 기다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뻔히 가족들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도 하염없이 늦게 오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 어머니, 참다 못해 시모에게 우리끼리라도 먹자고 하려는 순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주버님이 등장했습니다. 시모는 몇 년 만에 보는 사람 마냥 버선발로 뛰쳐나갔죠. 아유, 재수씨 죄송해요. 배고프셨을 텐데. 네, 늦으시면 늦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럼 간식이라도 먹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순하진 못해서 어떻게든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남자가 일하다 보면 늦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밖에서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핀잔을 주었죠. 더 얘기했다간 일만 커질 것 같아서 웃어넘겼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눈짓하며 자리에 앉자고 했죠. 자기야, 미안해. 우리 집에 가서 맥주나 시원하게 한잔하자. 알았지? 아유, 그래도 저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눈치 없는 인간이 저런 건 또 잘했어요. 눈치 없는 건 유전인지 자기 때문에 온 식구가 기다린 건 생각도 못하는 아주버님은 실실 웃으며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이에요. 재수씨, 이 자식 이거 4년째 대학 나온 거 알죠? 네, 알죠. 저랑 선후배 사이인데 당연히 알죠. 아유, 야마. 재수씨는 너랑 똑같이 같은 대학 나와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데 너는 빌빌거리다 내 밑으로 들어와 있고 재수씨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러니까 너도 일 얼른 배워서 네 회사 하나 시작해봐. 참 애매하게 말을 했어요.
왜 무시하냐 하기에도 모호하게 항상 말의 끝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네가 잘 돼야 재수 씨가 좋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분명 확실한 건 자기 동생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저 없을 때 남편과 이야기를 하던가 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저런 대화를 고개까지 끄덕거리며 장남의 말에 맞장구 쳤다는 겁니다. 얘 소연이 너도 잘 들어. 네가 네 남편이 독립할 수 있게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야 이 녀석이 자기 엉덕에 직장도 다니고 했다지만 언제까지 형 옆에서 밥만 받아먹을 순 없는 거잖니?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남편은 자기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자수성가라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시댁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악착같이 일을 해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시모는 자기 큰아들이라면 신 모시듯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대체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어왔길래 그러는 건지 그저 그 말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 제가 얘기 안 해도 저희 오빠 알아서 잘할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리더십 좋은 사람인데요. 제가 이 사람 동료들한테 듣기론 직원들이 아주버님보다 이 사람한테 더 많이 의지한다던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도 저만 나쁜 사람 된 거죠 뭐. 집안 일으켜 세운 자기 큰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조언을 한 건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둥 아유 잔소리를 폭탄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후회돼요. 남편 놈을 제가 감싼 게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생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인간이었죠. 그것도 이혼하기 직전에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와의 관계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모나지도 않았고 화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죠. 저희 친정에 가서도 싹싹하게 잘했고요. 저와도 주말이면 꼭 데이트를 하고 여행도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단점이 있었어요. 우유부단함. 그게 결정적으로 저를 지치게 만든 남편의 단점이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이야기해볼게. 어차피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그러려니 해. 알겠다, 그러려니 해라 라는 게 남편의 주 단골 멘트였어요. 시어머니와 저와의 갈등에서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랑 시모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시모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막무가내 갑질의 정석이었고 시모의 눈에 저는 되바라지고 어른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며느리였죠. 네, 저희 부부는 따로 나와서 지내기도 했고 저희가 살던 집과 시댁이 차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거리라 그렇게 자주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핸드폰이라는 게 있고 가끔 찾아뵙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랑 시모는 부딪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는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어머니, 저랑 통화하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먼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뭐 저런 식으로 연락 문제로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연락하기 전에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지라고 시모가 얘기하면 저는 누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며 맞받아쳤고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였죠. 그 외에도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하며 저를 열받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눈치 없는 남편놈이 엄마는 조선시대에 살았어야 했나봐 라고 말을 하여 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했고 위의 대화처럼 제가 살살 웃으며 맞받아치는 거로 해결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야 가능했던 거죠. 아이가 태어나니 시모의 잔소리는 육아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남편은 한결같이 당신이 이해해라 라는 태도였고요. 저도 쌓일 만큼 쌓인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맞이한 명절날이 대망의 그날이 되었죠. 그의 명절도 여느 명절과 다를 것 없었어요. 시댁에서 명절이라는 건 시모의 유일한 사랑, 아주버님을 위한 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준수야, 여기 오면 아뜨야, 아뜨. 아이가 뛰고 걷다 보니 모든 게 아이에게 위험 요소가 되었죠. 혹시나 불판에 다칠까 전전긍긍하며 정신없이 겨우 음식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산만한지 몰라 정말. 어머니, 준수 또래에 비해 많이 얌전한 거예요. 그래 엄마, 왜 애한테 그래? 시모는 아이가 뛰어다닌 게 정신사납다며 대체 애가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 거냐고 타박을 했죠. 평소라면 저도 시모한테 한 방 먹였을 테지만 그날은 아이한테 신경 쓰랴 요리하랴 시모를 상대할 힘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주버님은 오늘도 늦으셔? 대체가 장남이라는 인간은 명절날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날도 어김없이 늦더라고요. 어른들이야 기다릴 수 있죠. 아이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음식 앞에서 고문만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주버님 많이 늦으시면 준수라도 좀 먹일게요. 곧 온다니까 그래. 아유, 그거 조금 늦게 먹는다고 무슨 일이라도 생겨? 조금 늦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저녁 8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당연히 아이는 배가 고플 시간이죠. 시모는 곧 온다고 했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줘도 남편은 그냥 기다려보자고 했고요. 저기서부터 화가 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자식이 배가 고프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자기 형을 기다리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때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들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때렸어, 엄마. 준수, 너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큰아빠 오시면 먹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너희는 집에서 애를 굶기니? 어? 애가 왜 저렇게 식탐을 부려? 아유. 엄마!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앞에 놓인 전을 집어먹으려고 했나 봐요. 그걸 본 시모가 아이 손등을 숟가락으로 내리친 거였어요. 자기 말로는 살짝 톡 하고 친 거라고 하는데 아이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었습니다. 아이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면서 자지러지게 울었죠. 아빠! 준수 아프단 말이야!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울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 길에서 만난 남의 집 자식한테도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시모는 우는 아이한테 시끄럽다, 뭘 잘했다고 우냐며 소리를 쳤고 손등을 휙휙 만지며 엄살 부리지 말라고 했죠.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가져온 옷가지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들고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그게?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남편은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인데요? 애 손은 왜 때리세요? 애가 뭘 잘못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언제 온다 말도 제대로 안 해준 사람 한 명 기다린답시고 다른 사람들이 멍하게 기다려야 해요? 여보, 왜 그래? 준수 울잖아. 일단 진정하고. 너도 정신 차려. 너희 집 막내 아들이기 전에 준수 아빠야, 아빠. 네 자식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라고 하냐? 애가 남의 집 음식은 훔쳐먹은 거야 지금? 뭐가 자꾸 괜찮다는 건데? 어머, 너 지금 너희 남편한테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말이야? 저한테 달려드는 시모를 그대로 밀치고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놈도 그제야 헐레벌떡 따라 나왔죠. 너 여기서 똑바로 해. 나 앞으로 너희 집 식구들 안 봐. 알았어? 너도 네가 준수 아빠면 입 다물고 네 아들 먼저 챙겨. 자기도 아빠랍시고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아이와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향하더군요.
시모가 손등을 때릴 때 손등에 있는 근육을 잘못 건드려서 부어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한동안 붓기를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야 했어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동안 시댁 근처는 물론이고 시모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라는 인간도 자기가 찔리는 게 있었는지 남편을 통해 선물을 보냈어요. 아들아이 장난감 같은 걸 말입니다. 뜯어보지도 않았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버님이 보낸 선물을 일체 받지 않았죠.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네. 명절 사건이 있고 1년쯤 지났을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시댁과 연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남편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당신 능력이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막말로 당신이 일 안 하면 내가 더 벌면 되니 무시받지 말고 그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형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당신도 너무 형 미워하지 마.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우리 형이 우리 집안 먹여 살린 거다. 당연히 내가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속이 없는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너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피곤한 거지 내가 피곤한 거냐? 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 뒤로는 회사가 어쨌네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나쁘게 썼던 탓일까요? 남편을 나 몰라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빠,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있어.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해.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암투병 중이셨죠. 오래전부터 편찮으셨던 터라 가족들 모두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너무 괴롭고 슬펐습니다. 아버지의 임종부터 장례까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친오빠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가야 했죠. 엄마, 진짜 혼자 괜찮겠어? 그럼 걱정하지 마. 어차피 다 겪어야 할 일이었어. 우리 다 예상했던 거잖아. 걱정하지 말고 너도 얼른 가서 박서방이랑 춘수랑 좀 쉬어. 친정엄마와 저희 집은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래도 평생 아버지와 둘이서 단란하게 지내오시던 엄마를 넓은 집에 혼자 두고 온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친정엄마는 저와 오빠 그 누구와도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장례 직후 집을 정리하고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자는 오빠의 제안에도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이 집은 너희 아빠랑 내가 하나하나 다 함께 고르고 선택한 집이야. 라는 말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1순위는 엄마였고 엄마에게 1순위는 아버지였어요. 두 분은 그만큼 사이가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일주일 중 4일에서 5일 정도를 출근하다시피 엄마를 찾아갔어요. 혹시나 혼자 슬퍼하실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저와 오빠보다 강하셨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시며 일상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계셨죠. 엄마의 모습을 보면 되려 제가 힘을 얻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지, 마찬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까? 어느 날 남편은 친정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죠. 막말로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을 안 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진심으로 저희 친정을 걱정해주는 것 같아 남편에게 참 고마웠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신가 봐.
그냥 지금처럼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대. 고마워, 여보. 먼저 얘기 꺼내줘서. 그래? 그래도 나는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그 뒤로도 남편은 몇 번이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말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즈음 시모가 전화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뜨길래 받았던 게 시어머니였죠. 여보세요? 나다.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시모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 네가 이번에 고생이 많았네. 웬일로 시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모의 목소리는 늘 빽빽거리며 핏대 높여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였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좀 나아진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뭐,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잘 지내지. 그래. 너희 친정어머니 이사 들어오시는 날짜는 정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이사 들어오신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언제인가 궁금해서 전화한 거라고 말이죠. 저는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분명히 엄마는 혼자 지내시겠다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체 시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내가 아는 친구가 부동산 하거든? 그래서 너희 어머니 아파트 그거 그 친구한테 매물 넘기면 될 것 같아서 내 친구라 복비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안 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왜 저희 집에 오시고 친정집을 왜 부동산에 내놔요? 그때 번뜩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자꾸 친정엄마를 모시자고 한 게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하고서 말입니다. 일단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 선을 그었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싫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친정집 팔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예. 일단 그럼 그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어? 아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만 끊을게요. 예, 준수엄이야. 그렇게 싫다고 할 말 없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시모는 결국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아이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거실에는 저, 남편, 시모 이렇게 3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죠. 사돈 혼자 적적하신데 네가 모시고 그 집 팔아서 돈 좀 주거라. 한참의 정막을 깨고 시모가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네? 어이없음. 말 그대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집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어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 남편과 시모는 제게 저딴 말을 해댔습니다. 아니, 바깥사돈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그러니까 준수도 있겠다. 안사돈이 오셔서 계시라는 거지. 그 넓은 집에 혼자 계셔서 뭐 하겠냐, 어? 그리고 그 집 팔아서 큰애한테 좀 줘. 결국은 이번에도 자기 큰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자기 큰아들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 여보, 내가 이번에 장모님 아파트 시세 확인하니까 많이 올랐더라고. 올랐을 때 팔아야 높은 값을 받잖아. 엄마 말대로 준수도 외할머니 계시면 훨씬 좋고. 저게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남편이 미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한참 동안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감내하고 장모님 모시고 살게. 감내? 당신이 뭘 감내한다는 거야 지금? 어머니, 그리고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가셔야죠. 그걸 왜 저희 친정엄마 집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아니, 예. 아니, 야가, 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일단은 너희 아주버님 회사가 멀쩡해야 이 녀석도 직장을 잘 다니는 거 아니겠냐, 응?
그래 여보, 내가 돈을 잘 벌어야 우리 준수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고 다른 애들 다니는 학원도 더 다니게 해주고 하지. 안 그래? 당신이 돈 안 벌어도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우리 준수 잘 먹고 잘 입히고 할 수 있어. 아유, 얘 준수 엄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 아니 막말로 집안에 장남이 잘 살아야 집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어? 참나, 돈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큰아들 외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모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사정하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말입니다. 싫어요, 어머니. 그렇게 돈이 급하시면 은행에 가서 빌리시던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하시던가 하세요. 저희 친정집은 안 돼요. 제가 시모를 아는데 그런 눈물에 속을 리가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의 표정은 급변하면서 제게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그깟 돈 우리 큰아들 다시 자리 잡으면 갚을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아유, 그깟 아파트 하나 가지고서 말이야. 그래, 당신 진짜 너무한다. 돈 가지고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열이 받았던 건요, 시모의 적반하장 태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 인간 정말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 가지고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 가족은 저와 아들아이가 아니라 시모와 자기 형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 돈 빌려줄게. 빌려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느냐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죠. 다만 그 인간들한테 그렇게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정말 고마워, 여보. 가증스러운 인간. 남편은 제 얘기에 반색하며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그 인간한테 안겨있는 그 순간이 그렇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순간이 될 줄이야. 사람 마음 뒤도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아이고, 그래, 생각 잘했다. 아유, 이제야 숨 좀 돌리겠네. 그러게, 아유, 그냥 통화로 할 때 알겠다고 했으면 좀 좋아. 아유, 괜히 와서 서로 얼굴만 찌푸리고 말이야. 예, 그럼 우리는 네가 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저는 집을 파는 건 좀 그렇고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뭐가 됐든 돈만 나오면 된다며 좋아했죠. 저는 친정엄마와 얘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당분간 아들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럼 여보, 내가 내일 아침에 처갓집에 데려다 줄게. 준수까지 데리고 가려면 당신 힘들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뭐 얼마나 된다고. 내일 아침에 내가 준수랑 천천히 가면 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유, 우리 며느리 이제 보니 아주 복덩이네, 복덩이야. 아가, 그럼 나는 너만 믿고 간다. 알았지? 이틀이야, 이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다정했다고. 시모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복덩이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가 끝나자마자 자기 형한테 전화해서 떠벌떠벌 떠들어댔고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틀이면 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 놈 배웅을 하고 저는 아들아이의 짐과 제 짐을 쌌습니다. 회사는 연차를 내고 말이죠. 엄마, 우리 어디 가? 준수 외할머니 좋아하지? 응, 나 외할머니 좋아. 외할머니 최고야. 외삼촌도 좋아. 다행히 저희 친정엄마와 오빠를 잘 따랐던 아들아이는 외갓집에 간다는 사실에 잔뜩 들뜬 채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들고 나타난 저와 아들아이를 보고 친정엄마는 당황스러워하셨죠.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엄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이고, 우리 준수 얼른 들어와. 친정엄마를 따라 들어간 집안은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에 놓인 아버지의 면도기, 아버지의 시계도 그대로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더 화가 났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한 시댁과 남편이 너무 싫었죠. 엄마, 왜 울어? 엉엉 우는 저를 바라보며 아들아이는 덩달아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었어요. 준수야, 준수 엄마가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 준수가 엄마 울지 마세요 해줄까? 엄마, 울지 마세요. 준수야. 작디 작은 아이의 손과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이 제 등을 토닥여주니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한 저는 잠이 든 아들아이를 방에 뉘어놓고 친정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네 생각은 어때? 예상외로 저희 엄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물었죠. 네 생각은 어떻냐고 말입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지 그게 당신 때문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니야, 엄마. 엄마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싫어서 그래. 진심이었어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친정엄마 때문도 아니었고 제가 그 남자한테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친정엄마는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아이를 엄마가 돌봐주시는 이틀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남편에게 보냈어요. 여보, 준수야, 장모님. 이혼 서류를 받아본 남편은 그날 바로 저희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이러는 게 어딨어?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한다는 거야, 어? 야, 네 눈으로 우리 엄마 집 둘러봐봐.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냐고 내가 묻잖아. 네 눈으로 보라고. 아직도 우리 엄마 화장대에는 아빠 시계가 있고 아빠 물건이 잔뜩 있어. 알아? 너랑 네 엄마가 그런 사람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한 거야. 알아? 아니, 우리가 그 돈을 그냥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 다 갚는다고 했잖아. 아,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일단 급한 불 먼저 끄고, 당장 형에서 넘어가게 생겼어. 어? 정말 없는 정마저 뚝뚝 떨어지더군요. 이혼하게 놓인 상황에서도 남편 놈은 자기 형 회사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을 해댔습니다. 야, 내가 너만 믿고 지금 돈도 안 빌렸어. 당장 그 돈 없으면 난리 나게 생겼다고. 아, 여보, 제발. 여보. 이래서 내가 너랑 너네 식구들이 싫은 거야. 다른 사람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네 식구만 생각하는 그런 게 싫은 거라고. 나는 우리 준수 너네 식구들 옆에서 못 키워. 이혼해.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와 남편을 잃은 장모한테 자기네 집 돈이 필요하니 그 집 팔아서 빚 좀 갚자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해야 한다는 확신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남편이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여보, 그럼 이혼할 땐 하더라도 약속했던 돈은 빌려줘. 아니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주던가. 참 고맙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냄이 떨어지게 하는 그 인간이 말입니다. 그때 아들아이를 등원시킨 친정엄마가 집으로 들어섰죠. 저희 엄마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장모님. 누가 장모야? 자네가 나를 장모라고 생각하기는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담보로 자네 형 빚 갚자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친정엄마 앞에서 찍소리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물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내 딸아이를 자네 아내라고 생각한 건 맞냐? 우리 딸아이를 자네 가족이라고 생각한 건 맞냐고 말입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조용히 이혼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것 봐요. 문 좀 열어봐요. 어? 남편과 제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와중에 시모와 장남은 저희 친정집을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아니,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이혼은 이혼이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머리야. 재수 씨,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재수 씨가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수 씨랑 준수를 얼마나 아꼈는데. 참 개소리를 말같이 잘도 떠들어대더군요. 그나마 아들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찾아와서 망정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봐라,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며 현관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내고, 저와 친정엄마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진 줄 알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 괜찮아? 이게 정말... 참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는 집에 담아둔 간장을 그대로 들고 나가 시모와 아주버님이라는 인간한테 끼얹어 버리셨죠. 물론 그 인간들이 가고 난 후 깨끗이 계단과 앞을 청소했습니다. 간장을 뒤집어 쓴 시모와 잘난 장남은 펄펄 날뛰었어요.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진짜.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간장을 뒤집어 쓰고도 정신을 못 차린 시모는 되려 저희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미쳐? 내가 미쳐? 아이고, 이것 봐요. 마음 같아서는 간장이 아니라 똥물을 끼얹어주고 싶은데 내가 참은 거야. 니들이 사람이면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그동안 나랑 우리 애가 잠자코 좋게 끝내주려고 하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 이것 보세요, 사돈어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것 봐요, 사돈 총각. 말 잘했네. 내가 지나쳐요? 당신 어머니랑 당신 집안 식구들이 하려고 한 건 안 지나치고? 어디서 남이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을 함부로 넘봐, 어? 제가 태어난 이래로 본 친정엄마의 모습 중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대던 시모도 저희 친정엄마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은 물론이고 당신네 아들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얹어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모와 장남이라는 인간은 궁시렁거리며 떠나갔고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죠.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치고 난 후 저는 남편과 큰 소리 없이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들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고 오게 되었죠. 아마 남편네 형은 물론이고 그 집안 식구 전체가 쫄딱 망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을 통해 얻으려던 사업 자금이 구해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한 달, 두 달 밀리는 날이 꽤 있었죠. 어떤 때는 2주로 나누어서 입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말로 먹고 죽을 애도 없다며 제발 다시 합치자길래 양육비 체납자로 명단에 올라가고 싶지 않으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밀리는 날 없이 딱딱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셔서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부족할 것 없이 아들아이를 키워내고 있어요. 부모의 이혼이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돌볼 겁니다.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말이에요. 길고도 길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